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영상 말미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꽤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릴 만큼 조금 무섭게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일봉 마감을 이렇게 몸통을 꽉 채워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을 조금 참고를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계가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매도세를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상황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죠. 그 하락세를 이제 제일 작은 단위로 봤을 때 이 저점 이후에 발생한 고점이 여기였고, 여기에서 시작한 하락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저점을 만들어진 고점을 지금 몸통으로 조금 자세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직전의 저점을 만들어낸 이 고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런 하락 추세를 이제 여기에서 몸통으로 살짝 돌파를 하면서 종료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이제 끊어냈기 때문에 이만큼의 되돌림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만큼의 되돌림은 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세 변곡으로 볼 만한 가장 중요한 라인과 동일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작은 단위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은 일봉으로도 우리가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한 스텝 이렇게 작은 단위의 하락 파동을 전부 다 되돌릴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주님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승 파동을 겪고 있는 와중에 주봉의 21선을 터치를 했던 게 거의 3월 말이거든요. 특히나 3월 말 이후에는 정말 공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 그 3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주봉에서 21선을 터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아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중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에 21선을 기준으로 좀 강세장이다, 21선 밑에 있으면 약세장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21선을 터치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주봉 단위의 프레임에서 조금은 중간값까지 다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지지가 성공했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 강세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봉 21선에서 나온 지지, 그리고 일봉에서 중요한 유동성 두 구간을 이렇게 따면서 확보한 손절 물량들,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봉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추세를 종결시키는 봉 마감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왔고, 시장 전반에 있어서도 특히나 외국인이 지금 선물까지 순매수로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하락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첫걸음이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이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흐름이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자 소식으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가 ADR에 정상적으로 상장된 이후에 미국의 ETF에 편입될 만한 가능성이 조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거래하는 게 굉장히 핫하면서 이미 어제와 오늘 국내 증시와 똑같은 레버리지 2배짜리 ETF나 인버스 상품도 이렇게 같이 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빠르게 ETF까지 출시될 만큼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로 볼 수 있고,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100에 하이닉스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펀드 자금만 대략적으로 7조가 이상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ETF를 통해 전 세계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하이닉스 주가 상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건강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까지 하이닉스가
기술력은 굉장히 좋지만 마이크론에 비해서 주가 밸류를 굉장히 낮게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좀 내려치기를 당했었는데 앞으로 하이닉스가 이러한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론과의 이러한 격차도 가격 갭도 빠르게 메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ADR이 오픈발로 지금 좀 프리미엄을 좀 얻고 있는데 이게 미국 가격과 한국 본주의 가격의 괴리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방향성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으면은 차익 거래를 노리는 외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사실 뭐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ADR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국내 ETF만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프리미엄에서 발생하는 수급 문제가 과연 국내 ETF만큼 크게 작용을 할까, 이러한 의구심도 좀 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뭔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그런 대외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요소는 제가 이전에 차트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대략적으로 240만 원 선까지 빠르게 주가가 복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단위를 일봉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의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만 봤을 때 오늘 코스피가 6,500선을 밑으로 하회를 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6,500 같은 경우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계가 뭐 거의 이제 뭐 2조랑 4조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공통된 매수세라면 이제 여기에서는 점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돌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는 정말 돌릴 만한 자리에 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말에 반도체 고점이나 AI 버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 현재 확정된 공급 계약 규모로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률을 조금 낮춰 잡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딥하게 객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갔을 때 지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현재 지금 맺고 있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은 안 사가더라도 돈은 다 내야 되는 그런 독점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만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가면서까지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빅테크들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수주를 받았다가 안 사가고 가격을 낮게 후려쳐버리는, 특히 애플이 그렇게 양아치 짓을 많이 했죠.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현재 발생하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스크적인 측면을 굉장히 현명하게 방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현재 AI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과잉 수요나 공급 부족 사태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 고객사를 납득시킬 만한 그러한 전담팀도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 지금 피크아웃이 진행 중이라면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이 꺾이고 있는데 가격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악성 재고를 밀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으로 절대 볼 수 없다.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참여를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형성된 반도체 시세를 핑계로 중국 기업과 조금 컨택을 하려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죠. 여전히 빅테크들 사이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꺾이지 않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상은 그 빅테크들이 원하는 수요 대비해서 50에서 60%만 지금 공급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2027년이나 202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게 해소가 되려면 지금 삼전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신공장들이 좀 가동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좀 물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시장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만 봤을 때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격이 내려가니까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단발적인 시각에서만 판단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말 그대로 지수예요. 국가지수. 지수가 하루 평균 3%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급등락을
하락을 반복을 하는 게 솔직히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비트코인 막 하루에 3, 4% 움직이고 막 심하면은 10% 움직이고 이런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어떻게 믿고 투자하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합리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5% 사이드카, 그 다음날 플러스 5% 사이드카, 다시 마이너스 8% 서킷 브레이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V 코스피가 80이 넘었는데 이 V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을 왔다 갔다 하는 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80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이 뭔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와야지만 나타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은 굉장히 정신 나간 변동성이다. 비이상적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만 보일 만한 이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는 원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뒤로 주별로 만기를 두는 그런 위클리 옵션을 또 상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수든 단일 개별 종목이든 변동폭이 크면 그 변동폭을 활용하는 파생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보여지는 변동폭은 사실 이거는 파생 상품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도 견딜 수가 없는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금융당국이 출시하려고 예정했던 그런 위클리 옵션 상장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 ETF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변동성이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지수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에는 반도체 피크아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쇼감마 현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무관하게 좀 많이 두들겨 맞았다, 굉장히 억울하게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주가가 내려가니까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탐욕을 극복해내지 못해서 고점에서 매수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맞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지금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터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코스피만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원인 자체를 레버리지 ETF로 지목을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대충 내용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이 하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던졌는데 리밸런싱 성격이 좀 강했던 거지, 그냥 외국인들이 뭔가 레버리지 상품에 참여하면서 작정하고 그냥 인버스로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6,500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더 밀리면은 6,000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전릭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만 개인들 자금이 200조 이상이 쏠리면서 시장에서 삼전릭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비중 자체가 최대 8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거의 다 삼전릭스를 거래하고 있었다. 특히나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 늦게 참여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포모를 극복하지 못하고 레버리지 상품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ETF가 출시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죠. 레버리지가 끼기 시작하면 그때가 고점이다. 그거는 테슬라 때도 그랬고, 뭐 우리 지난 사이클에서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는 사이클 종료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발생을 했었어야 할 기술적인 눌림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다만 그 기술적인 눌림이 생각보다 조금 깊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매매를 피하려는 개인들의 물량이 좀 하락을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확보의 측면과 변동성의 문제였다, 전혀 업황의 문제가 아니고 피크아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 삼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각각 떨어졌는데, 오늘자 JP모건에서 나온 피드백을 좀 보아하니 글로벌적인 큰손 투자자들 5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렇게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앤세일이다, 무조건 물량을 늘려야 된다, 담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고, 특히나 선물 매수가 좀 강했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4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뭔가 이제 좀 조정에 대해서 종료가 될 만한 그러한 자리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선행 PR이 지금 5.8배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현재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저렴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선행 PR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 주식을 싹 다 사면 대략적으로 6년 뒤에 본전을 다 뽑고 그 이상부터는 수익이다 라는 계산식인데, 금융위기 때는
6년 반이었으면 지금은 그냥 6년으로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선행 PER이 1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투자하면은 10년이 지나야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보편적으로 받았었는데 현재는 그거에 반토막이 났어요. 평균보다 거의 반토막.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선행 PER이 낮은 상황에 주가를 매수를 했었으면 그게 몇 년 뒤에는 결과론적으로 대단히 저점이었다라는 결과치가 있거든요. 그런 통계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조정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변동성이 나오면서,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없었던 상품에 의해서 발생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와 성립이 안 된다, 과거에 보여주었던 이런 결과론적인 측면들은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이게 단순히 선행 PER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정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는 없는 수치거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속으로 지금 10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률을 수출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미 7월 초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93%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업황이 그냥 잠깐 좋아서 단발적으로 보여지는 수치가 아니라 지금 6개월 연속으로, 그리고 7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삼전 닉스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행 PER을 보든 수출 데이터를 보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점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러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저점에 인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쏙 들어갈 거고요. 결국 모든 건 이제 7월 29일에서 30일 삼전닉스가 실적 발표 결과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이 될 텐데, 만약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피크아웃 논란을 아주 확실하게 잠재울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주가의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지수 상황이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하락세를 좀 놓고 보고 있자면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영업이익률에 이 실적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만, 코스피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거나 업황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다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코스피만 이렇게 심하게 무너지고 있고, 특히 삼전닉스로 인해서 뭐 다른 반도체 업종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흐름이 조금 개선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의 업사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동의하실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다 말아 올리면서 일봉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양봉, 게다가 아랫꼬리가 달린 이렇게 꽉 찬 몸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주가를 돌릴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가 이렇게 주가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눌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플러스 20% 이상의 상승률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이거를 잘 참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하락 파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먼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눌림에 매수를 하는 것이 최대한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좀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탐욕이나 욕심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잘 진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뭔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들어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저희 해피닉스 채널을 잊지 말고 꼭 항상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저에게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는 더더욱이 힘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게끔 더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에게 적어도 오늘만큼은 어제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개인적으로 말했는데, 오늘 시장이 그러한 제 개인적인 바람을 도와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주님들도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저에게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인사이트들을 많이 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